부동산을 볼 때, 몇 가지 방식으로 보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거시적으로 보는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큰 흐름을 본다고 얘기를 하죠. 흐름을 보는 거, 그거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미시적으로 보는 방식이 있어요. 미시적으로. 또 하나는 우리가 정보, 인포메이션에 대한 거. 그래서 이제 각 동향이나 우리가 모든 정보를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사나 이런 걸 주로 많이 참고를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거시적으로 보는 거는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미래형이라는 얘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온 다음에 누구도 지금 안 겪어봤던 미래형이잖아요. 정부도 마찬가지고 투자자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안 겪어봤던 거를 어떻게 이걸 이제 할 거냐. 결국은 부동산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동산 투자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타이밍이죠.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에서 이제 거시적이냐, 미시적이냐, 인포메이션, 정보 쪽으로 가느냐. 이 세 가지적인 요소가 혼합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가장 미시적으로 보는 거는 우리가 입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뭐 여러 가지 중에 있지만 뭐가 있어요. 평면도 보는 거, 그 다음에 동 배치 보는 거, 그 다음에 단지 배치 보는 거, 단지가 어디 입지에 있는지에 대한 거, 또 하나는 그 지역이 어디에 있는지, 그 입지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역 분석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가격이 얼마나 상승할 건지에 대한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방식이 있고, 또 우리가 정보나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이용해서 입주 물량이나 아니면 거기 인구 변화나 거기에 사회적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직장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승기나 하락시라는 큰 틀에서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만 집중을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처럼 혼돈의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잘 모르겠다. 지금 두 가지 강점과 약점이 같이 있죠. 강점과 약점이라는 거는, 강점은 우리가 뭐냐면 돈이 무지하게 풀렸다라는 거, 금리가 낮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공급 물량이 없다라는 거,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강점적인 요소, 상승을 할 수 있는 강점적 요소. 근데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요소 가운데는 가장 강력한 지금 정부 규제, 대출 규제, 세금 규제, 보유세에 대한 강화, 이런 규제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중에 강점이 나오냐, 그 다음에 약점이 나오냐에 따라서 상승장으로 가느냐, 하락장으로 가느냐. 이거 이제 심리로 움직이죠. 그걸 심리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렇게 90년대 중반부터 해서 쭉 투자를 하고 부동산을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거시적인 거를 자꾸 판단을 하고 부동산 매매 타이밍이나 이런 걸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저도 투자할 때 보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들어갔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아요. 또 이번 같은 경우는 저도 강남 가격이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은 못했어요. 사실 못했던 거죠. 근데 이렇게까지 올라가고 사실은 뭐 지금 뭐 천정부지 올라가는데 과연 이제 이 강남 가격이 정당한 거냐에 대한 거는 좀 따져봐야 되죠. 그러니까 거품에 대한 거 다음 이제 어떤 시간이 되면 그 거품 논란에 대한 논문이 있는데 그 거품에 대한 거를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PIR이라든지 우리가 얘기하면은 어떤 거냐면 PIR 뭐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게 수익 대비 부동산 매매가죠. 그 매매가, 그러니까 수익을, 연수익을 봤을 때, 합당한 부동산 매매가 지수를 얘기하는 건데, 또 우리나라는 또 특수해요. 서울이라는 도시는 세계 어느 지역, 어느 도시보다도 초과밀 지역이에요. 과밀. 그러니까 집에 대한 게 욕구가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강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LH 거를 이제 오늘 이제 수업은 LH 거로 들어가서 보는데 LH 거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뭐냐면 LH는 두 가지를 같이 해요. 매달 시장 동향 보고서를 내면서 또 하나는 미래지수에 대한 거. 미래지수라는 거는 우리가 심리지수나 이런 거 마지막에 맨 밑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이거에 대한 심리지수에 대한 게 나옵니다. 이 심리지수가 뭐냐면
부동산이 전문가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는 거고, 전반적인 거 지금 우리가 알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된다라는 거를 시장 동향에 대한 거를 전반적으로 알 수 있는 게 LH 보고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LH 보고서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10월 달이에요. 이번 달은 지난달 거가 우리가 9월 달 걸 했는데, 지난번에 9월 달 걸 했는데 이번에 10월 달 거가 좀 늦게 나왔어요. 상당히 늦게 나와서 원래 10일에서 15일 사이에 나오는데 좀 더 늦게 나와서 이걸 좀 더 늦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자마자 제가 이거 10월 달 걸 해서 아주 라이브 방송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라이브 방송을 하다 보면 저도 그렇고 제가 뭘 했는지 잘 기억 안 날지도 있고 그러는데, 자, 어찌됐든 지금 보시면 10월 동향 보고서에서 전국은 아파트 매매 지수가 변동률이 대전 상품, 그러니까 대전이 상승폭이 굉장히 확대돼요. 나중에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대전이 상승폭이 확대된다는 건 분양가가 상당히 낮아요. 낮고 주변 세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대전이 변화가 시작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서울이 가격이 변화가 될 때 뭐냐면 뉴타운과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입주되면서부터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기존 집들이 아니잖아요. 좋잖아요. 그런 걸로 해서 바뀌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대전 사람들이 알기 시작한 거죠. 알기 시작해서 움직이는 거고, 대전이 원래 돈 많은 도시예요. 5대 광역시 중에서 대전이 제일 선두주자였죠. 서울 다음으로 선두주자였는데 어느 순간에 대구, 부산한테 밀려서 있는 거. 지금 현재는 대구가 가장 선두주자로 나와 있어요. 선두주자로 나와 있고, 어찌됐든 지금 대전이 열심히 상승 중에 있습니다. 대전은 그만큼 인프라도 갖춰져 있고 학군적인 요소, 그 다음에 생활적인 요소 여러 가지가 갖춰져 있어요. 저희도 대전 투자할 때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그때 우리 같이 못 들어간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좀 아쉬운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들어갔던 여러 가지 지역들은 성공한 지역도 있고 좀 실패한 지역도 있어요. 규제가 계속되는 바람에. 동탄은 저에게는 이미 좀 다 나와 있는 상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 경기, 세종 등은 지역에서는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피로감이 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피로감이 오기 시작해요. 전월 대비 상승세 둔화가 이루어졌고, 아파트 전세지수 변동률은 서울 상승폭이 소폭 축소되고 있으나 경기, 인천 상승은 확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가까지 지금 계속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도권 지역으로 보면, 전국적인 거에서 수도권 지역에서 보면 서울은 전 지역이 상승폭이 축소된 가운데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경기 상승폭이 소폭 축소되었어요. 아직 상승은 하고 있지만 축소돼 가고 있다는 거죠. 이는 일부 지역 국지적으로 상승세가 유지된 가운데 전월 대폭 상승한 과천이 지금 지식정보센터 때문에, 지구 때문에 제가 1년 전에 아마 과천을 답사하면서 촬영해 놓은 게 유튜브에 있어요. 그래서 그 유튜브를 한번 더 참조를 하시면 과천에 대한 기본적인 거가 많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남 변화가 심하게 일어나죠. 재개발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고, 광명은 세 가지가 일어나고 있어요. 재개발도 일어나고 있고 재건축도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택지지구에 대한 것도 일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항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상승폭이 축소되어 있어요. 지금은 인천은 상승폭 유지하며 전월 대비 상승폭 소폭으로 확대됐다라는 거고요.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청주 등 일부 지역에서 전월 대비 하락하고 있으나 보령, 전주 상승폭이 확대. 지방 온 삼지사방이 지금 부동산으로 확대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게 키맞춤이라고 보면 됩니다. 키맞춤이란 지금 들어오시는 분은 투자자들보다는, 아마 투자자들도 끊임없이 들어오지만 투자자들보다는 지금 실소유자들이 아마 들어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포매수라고 하는데 그거를 학문적으로 어느 박사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공포매수라는 거는 지금 내가 안 사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매수라는 얘기로 하는 것 같아요. 5대 강역시로 보면 대전시가 상승폭이 제일 커지고 부산, 대구, 광주, 울산의 꾸준한 상승세가 되고 있다. 근데 왜 광주 거 내가 산 건 안 오는 거야? 참. 세종시 8개 도시, 세종시하고 8개 도시는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전월 대비 강세를 보고 있으나 전월 대비 상승폭이 소폭 축소돼 있어요. 그러니까 피로감이 이제 누적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자, 전체적인 이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행지수와 순환지수,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동행지수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게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통계청 자료를 갖고 와서 지수화시킨 겁니다. 그때 대비해서 어떠냐, 이게 좀 유의미한 자료이긴 하지만 그때에 비해서 지금 동행지수가 지금 낮다라는 얘기는 점점 하락 쪽, 그러니까 보합 쪽으로, 약보합 쪽으로 나간다라는 얘기고, 소비자 물가 변동률이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소폭 상승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 주담대 대출 금리가 지난달,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7월달, 지난달이죠. 7월달, 8월달에 대비해서 지금 7월달에 대비해서 8월달이 소폭 하락했다. 금리는 여전히 지금 하락 중이다라는 거죠. 이게 금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하락할 거냐에 대한 거는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못 하는데 지금 내년 초나 이렇게 보면 금리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금리 상승에 대한 것도 이제 분양받으신 분들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미국 금리는 고정이지만 우리 금리는 어쩔 수 없이 양까지나도 상승시킬 수밖에 없는 여력 아니냐 이런 뭐 정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가봐야지 않은 문제고요. 지금까지는 역시 뭐 고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담대 대출액은 지난 6월달에 비해서 7월달이 아직 8월달 통계는 아직 안 나왔네요. 1조 2천억 정도, 아니 뭐 한 9천억 정도, 1조 정도 좀 증가한 것 정도 나왔어요. 증가한 거로 나오는데 소폭 증가했다는 얘기는 아직도 주담대 쪽으로 많이 받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대출 연체율을 보시면 보통 평균적으로 보시면 연체율이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하고 관계되어 있냐면 경매하고도 관계되어 있고 앞으로 주택이 하락할 것 같으면 이게 집을 안 잡고 연체를 시켜요. 그런데 지금 연체율이 없다라는 얘기는 쭉 보시면 연체율이 더 낮아지죠. 낮아진다는 얘기는 집가 상승이 될 거라고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생각한다라는 거죠. 건설 수지액이나 이런 거는 이제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나오니까 미분양 물량에 대한 거 준공 물량에 대한 거 한번 더 볼까요? 준공 물량은 지난달 그러니까 지지난달 7월 달께 57,000 가구 정도 되고 이번 지난달 8월 달에 한 43,000 정도. 그래서 지금 한 2만 가구 정도 벌써 줄어들었어요. 그 다음에 심리지수나 이런 건 뒤에 가서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심리지수라는 건 0에서 94까지 메모를 나중에 해놓으면 좋은데 0에서 94까지는 우리가 하락이라고 보는 거고요. 95부터 114까지는 보합이라고 보는 거고 115부터는 상승이라고 봐요. 근데 지금 약보합 상승으로 지금 보는 거죠. 약보합 상승으로. 이거 지수가 지금 약보합 상승으로 이제 그 다음 거를 예측을 해 나가는 겁니다. 이 예측 지수까지가 있는 거죠. 지금 LH는 그러니까 과거 지수, 이 위에 것까지는 과거 지수고요. 이거는 미래 지수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얘기하면 전망치고 예정치라고 보면 되죠. 예정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부동산 가격 동향을 이렇게 보시면, 자, 전국적으로는 지금 위에 아파트 빨간, 우리가 지금 보면 앞에 빨간색이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상승세에 있지만, 아파트 전세가율도 상승세에 있죠. 전세가율도 있고, 토지 가격은 이 선이죠. 그 다음에, 전년도 동월 대비 이런 게 나가는 거죠.
자, 우리가 보면 아파트 매매 가격은 계속 전국적으로 지금 다 보시면 상승 중에 있습니다. 상승 중에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참고적으로 봐야 될 게 이거 보면은 강남이 지난달부터 시작을 해서 강남권이 보시면 매매 지수가 떨어져요. 아파트 매매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강남이 전체적인 강남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가격의 리더가 강남인데 우리가 전국 동향도 있지만 지금 앞에서는 지금 이미 꺾기 시작했다는 거죠. 꺾기 시작했다라는 거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미 우리가 뭐를 하는 거예요? 강남이 선행지수라고 봤을 때 강남이 이제 가격을 조정이 들어갔다라는 얘기는 강남 조정 자체가 뭐를 나타내냐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 이게 이제 얼마나 지속되느냐가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이 지속 얼마나 되느냐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강남 사고가 주춤하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전 같은 데는 아파트 지수가 상당히 높고 전체 지수가 낮죠. 아직 이제 가격 지수가 높아서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이 이제 치고 올라가야 아파트 가격으로 올라가는데 강남권 여기처럼 보시면 강남의 여기 모습처럼 아파트 매매 지수가 어느 정도는 치고 올라가줘야 그 강남이 똑같이 영향을 받을 텐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고 아파트 강남권만 지금 이제 매매 지수는 낮아지고 아파트 지수는 올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대전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아파트 가격은 올라가고 있지만 매매가도 더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울산은 같이 이동하는데 전세가율이 더 올라가고 있다. 전세가율이 매매가를 끌고 가고 있는 형국이 되는 거죠. 전세가가 매매가를 끌고 가는 형성. 자, 우리가 보면 세종도 마찬가지. 매매가가 여기는 전세가하고 같이 연동해서 움직입니다. 연동해서 움직이면서 세종도 전세가하고 매매가를 같이 연동해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시장 동향에 대한 걸 봤고요. 입장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누가 입장했는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세부사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주담대 대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주담대 대출하고 연체율이 나오죠. 이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고 이게 정부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주담대 대출이 증가를 하면 주담대가 이제 1조 9천억 정도 증가를 했죠. 아까 제가 이 숫자를 잘 그거하는데 1조 9천억 정도로 해서 650조 원을 기록을 했어요. 전월 대비해서. 이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정부가 주담대가 올라가면 뭐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규제하는데 명분이 생겨요. 명분이. 그러니까 가계대출을 꾸준하게 이 정부도 그렇고 그 전 정부도 그렇고 가계대출에 대한 거를 꾸준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뉴스나 이런 걸 보시면 가계대출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해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가계대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금리도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는 가계 경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집 빌린 거, 집에 들어가는 이자나 이런 거를 소득 대비해서 이자로 더 지출을 해버리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소득이 낮아지고 내수가 없어지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계속 경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가, 주담대가 증가하는 거는 규제에 명분을 주는 거다. 정부에 명분을 주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고 금리는 지금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최저입니다. 건국 이래 아마 우리나라 당군 이래 아마 최저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야죠. 그런 거고 대출 연체율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가계대출은 지금 0.17로 평년보다 더 낮습니다. 낮는데 가계 신용대출 연체율은 0.5로 전년 대비해서 상승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에 대한 조짐이냐면 가계 신용대출에 대한 거가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얘기해서 사업자금을 빌리는 경우도 있고 이걸 빌려서 주식을 하시는 젊은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신용이 안 좋아지는 거죠. 우리가 이 신용이 제일 안 좋아졌을 때가 김대중 정부 때 그랬어요. 김대중 정부 때.
김대중 정부 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 그래서 신용불량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우리가 이제 그 이전에 IMF라는 게 있었죠. 그걸 많이 구제해줬죠. 김대중 정부 때. 그 카드를 막 쓰게 했고, 그건 아주 문제됐던 거가 있어요. 자, 건설 수주액은 뭐 건축 부분이 0.9조 원으로 토목 부분 많이 줄어들었죠. 건축 부분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분양이나 이런 걸 할 게 드물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부동산 소비 심리 지수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동산 소비 심리 지수 전국적으로는 이건 미래 지수에 대한 거예요. 미래 지수에 대한 건 나중에 별도로 한번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수에 대한 건 뒤에 또 별도로 뒤에 장에 나오니까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자, 아파트 실거래자 지수는 보시면 2020년도 6월 전국 아파트 110.9 전월 대비 2.5% 전월 대비 동년 대비 상향을 기록한 거죠. 여기서 보면 전월 대비가 있고요. 전월 대비 2.5% 전년도 동월 대비예요. 그러니까 1년 전 동월 대비에서는 10.5% 올라갔다는 걸 얘기하는. 그러니까 견제를 할 때 이렇게 해서 양쪽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이 말을 가능가 전년 대비, 전월 대비, 전년도 대비 동월이에요. 같은 대비를 쓰는 겁니다. 실거래사 지수는 전월 대비해서 3.5% 상승한 걸로 나와 있고요. 뭐 이렇게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주택시장 이렇게 나와요. 주택시장에 대한 거, 주택매매지수 변동률에 대한 거가 이제 여기서 보시면 2017년 11월 7일 100으로 봤어요. 100으로 보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하나의 지가율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이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게 상승하고 어떤 게 하락이고 이런 거구나. 지금 주로 상승과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거가 아파트라는 거를 보면 될 것 같고, 주택 전체적인 모습에서나 이런 거는 지금 보시면 같이 연동이 되는데, 여기서 연립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두 가지죠. 다세대 연립을 같이 포함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단독주택은 가격 지수가 서서히 올라가기만 하죠. 연립이나 이런 거는 지금 크게 변화가 없다라는 거고, 지금 주로 투자가 아파트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중요한 거가 이제 규모별에 관한 겁니다. 규모별. 자, 규모별 아파트는 건 매우 중요함 써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시면 매우 중요함 써놓으셔야 되는 건데, 9월 아파트 매매 지수는 규모 뭐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여기서 보면 규모 1, 규모 1이 어느 거냐면 이거죠. 40제곱미터 이하 규모 1, 규모 2가 40에서 60제곱미터, 그 다음에 규모 3이 60에서 85 이하, 그 다음에 규모 3이 4가 85에서 102, 그 다음에 규모 5가 102에서 115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어요. 자, 우리가 뭐냐면 전에 우리가 할 때는 5구 위주,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이거죠. 40에서 60제곱미터 이하, 이게 투자 주정이었어요. 주정이었는데 여기 표를 보시다 보면, 자, 맨 밑이 지금 나와 있는 게 40제곱미터 이하고요. 그 다음이 나와 있는 게 우리가 두 번째 규모 2에 대한 얘기예요. 가격 대비가 그렇게 많이 안 올랐다는 얘기죠. 지수가. 그리고 규모 3에 대한 거는 지금 이거죠. 규모 4. 근데 규모 4에 대한 거는 지수가 굉장히 올라가요. 상승폭.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85에서 100이 이제 점차적으로 우리가 중대형으로 들어가는 라인들이 점차 우리가 이제 투자 수익률이 좋아지기 시작한다라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가격을 이끌고 나간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과거에는 규모 2나 3이 가격을 이끌고 나갔어요. 2나 3이 가격을 이끌고 나갔는데, 지금은 현재 규모 4가 우리가 얘기하면 85에서 102가 가격을 이끌고 나간다는 거죠. 그런 거를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3월부터 이제 변동이 되기 시작했죠. 변동이 되기 시작해서 얘가 이제 확연하게 이끌고 나가는 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집가 변동률이나 이런 거는 읽어보시면 되고, 서울 재건축이나 이런 거는 읽어보시면 큰 문제 없어요. 강남 재건축 값은 가격은, 자, 보시면 이제 강남 사구 뭐 가격 전체 대비기 때문에 이건 큰 그거는 없습니다. 매매 거래량. 거래량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중요하죠. 주택,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전월 대비 각각 거래량이라는 건 우리가 몇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하나는 주택이 거래된다는 건 세 가지로 얘기했어. 혼돈 시장인다라는 거가 있고, 두 번째는 매수 우위 시장, 매도 우위 시장 해가지고, 양쪽, 그러니까 매물 지금처럼 하는 거가 매수 우위 시장인가요? 지금 매도 우위 시장인가요? 매도 우위 시장이죠, 지금 현재는. 근데 거래량은 줄죠. 혼돈 시대에는, 내가 지금 아파트를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더 이상 안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팔고, 어떤 사람은 이제 아파트가 다 올랐다고 생각을 하고, 파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더 오를 거야 라고 해서 또 사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있으니까 거래량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혼돈의 시장이다고 얘기를 하고, 보합의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이 없으면 없을수록 뭐가 나오냐면 이제 매도냐 매수 쪽이냐 이 둘 중에 갈리는 거죠. 양쪽 다 매수든 매도든 양쪽 다 일단 거래량은 줄어들어요. 매도 우위 시장이든지 매수 우위 시장이든지 거래는 주는데 현재 나와 있는 물량을 보면 알 수 있죠. 물량을 보면 단진에 나와 있는 매도 물량을 보면 되고 매수 대기를 보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매도 우위 시장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인허가 실적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허가 실적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인허가 실적에 대한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이거가 앞으로 어떤 거를 하겠다? 앞으로 인허가 실적은 앞으로 분양에 들어갈 얘기죠. 변호가. 그리고 이제 분양 착공, 뭐 준공 실적 뭐 이런 거 입주에 대한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입주에 대한 물량에 된 거고요. 준공 실적은 입주 물량에 대한 얘기, 입주 물량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착공도 마찬가지죠. 착공도 마찬가지. 분양 실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분양 실적을 보면 전국 총 분양 실적은 19,000호 정도 됐는데 전월 대비해서 39,000호 감소했습니다. 이달에 들어서 감소를 했죠. 총 분양 실적 중 총 분양 실적은 15,000호 정도로 23,000호 정도가 감소를 했고, 임대 실적은 660호. 그러니까 지금 임대가 없는 거죠, 임대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주택 시장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반은 임대 시장에 살아요. 반은. 그러니까 전 국민의 반은 임대에 살고 반은 자가에 살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임대를 수익률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임대 시장은 올라가겠죠. 그래서 재테크를 안 할 수밖에 할 수밖에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주택 시장으로 넘어가서요.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이거를 밴드나 이런 데서 올려놔도 누가 이게 다운받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찾아보시면 도움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청약 경쟁률이죠. 청약 경쟁률. 보시면 서울, 전국적으로는 굉장히 높고 서울은 굉장히 높죠. 72.5대 1. 만점짜리들 청약들이 많이 들어요. 지금 제일 핫한 게 과천입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인데요. 기초 지식정보타운인데 거기가 우리가 뭐 많이 답사도 가고 여러 가지 제가 강의 중에 계속 꾸준하게 얘기했던 데가 과천입니다. 과천은 현재 인구가 약 5만 명 정도 되는데 지역우선이 가장 먼저죠. 지역우선. 지금은 이제 과천이 지역우선 하면 전에는 1년이었는데 지금 2년으로 늘어났어요. 2년으로 늘어났고 지금 뭐 지정타를 바라본다 뭐 여러 가지가 하는데 우선 거기 있는 분들이 지금 미리 옮겨놓은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도 뭐 희망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기초지식정보타운도 있지만 지금
그거에 우리가 얘기하면 과천 구시가지 재건축도 있고, 그 다음에 정부가 발표한 과천 청사를, 저는 과천 청사를 집 지을 거라고 생각을, 아파트 지을 거라는 생각은 못했어요. 과천 청사를 저는 상업시설이나 어떤 일자리를 만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다 집을 짓는다? 참 이 정부 독특한 것 같아요. 그 좋은 땅에다가 집을 짓는다? 주택을 짓는다? 차라리 다른 거를 해서 다른 3기 신도시를 확장을 하더라도 그게 낫지. 어떻게 정부 청사 땅을 가지고서 일자리를 거기다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뭐 과천하고 지금 과천시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타협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청약 구자 수는 지금 상당히 늘었고요. 전월 대비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죠. 대기 인원이 많고 구자 지금 그러니까 2,400만 구자를 기록하고,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다시 청약 다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청약의 메리트가 다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애들이고 뭐고 다 청약은 드러나야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게 청약을 집 있다고 청약을 해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청약을 어떻게든지 좀 들어놓으시고 개별적으로 다 들어놓으시고, 이자율도 뭐 그렇게 지금 없는데 이것도 괜찮은 이자율이니까 들어놓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이거 지금 여러분 보시면 이제 아파트 평균 가격입니다. 다른 걸 갖다 놔서 이 도표 보십시오. 도표 보시면 전국 평균 가격이 평당으로 했을 때 1,400만 원이에요. 서울은 2,290만 원인데 경기가 1,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부산하고 대구, 광주가 경기하고 비슷하죠. 광주가. 그 얘기는 이쪽은 지금 약간 여러분들 생각할 때 거품적인 얘기가 있다 이런 얘기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여기서도 피가 붙으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 지역 두 개를 투자하실 때는 상당히 지금 이게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대전을 한번 보시면 경기보다 대전도 낮고 광주보다도 낮아요. 그리고 대구보다도 낮고, 지금 아까도 잠깐 처음 시작할 때 말한 것처럼 대전은 5대 광역시 중에서 제일 사실은 부동산을 이끌고 나갔던 제일 큰 광역시였어요. 일자리도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수준도 높고 소득 수준도 높아요. 그런데 지금 뭐 대전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러니까 지금 투자 세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울산도 지금 보시면 상당히 평균값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높게. 그리고 강원도 지금 상당히 높아요. 강원은 여기에 주로 이제 춘천, 원주 이쪽을 얘기하는데, 강원 속초나 원주, 춘천, 속초 이쪽이 높고, 그 다음에 강릉, 기타 도시들은 다 낮습니다. 낮는데 이제 그쪽 세 개가 지금 이끌고 나가는 거고, 지금 충북이나 충남 쪽 쭉 보시면 상당히 지금 높습니다. 이게 특이할 만한 사항은 지금 전국치보다도 경기 쪽이 지금 경기 쪽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분양을 받아야 되죠. 분양을 받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대전 쪽의 분양도 상당히 유리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대전 쪽 분양도 상당히 유리하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데이터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해석하고 어떻게 하느냐가 하나씩 좋아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입주 물량은 여러 군데에서 다 나오니까 여기서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돼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항상 전에도 얘기를 했죠. 입주 물량, 미분양은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분양 당시 미분양이 있고, 그 다음에 입주할 때 미분양, 준공후 미분양이라고 얘기하는데, 준공후 미분양이 악성 미분양, 이게 판가름을 가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입주할 때 미분양, 악성 미분양으로 우리가 그거는 현질 치수에서 갈라지는 거고요. 현재 향방,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파트 가격이 안 오를 것 같으면 입주 미분양, 그러니까 악성 미분양이 계속 쌓여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악성 미분양이 쌓여가고 있는 와중에 분양 미분양이 이제 쌓여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악성 미분양부터 쌓여요. 악성 미분양부터. 악성이라는 얘기는 안 좋은 지역에 아파트를 지은 거니까 그런 것들이 쌓여 나간다. 이 지수에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월세 시장. 또다시 갭투자 시대가 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보시면, 전월세 시장에서 보시면
또다시 온다 할 정도로 지금 무지막지하게 지금 전셋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사정없이 올라가고 있죠. 사정없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아파트 전셋값이 무지하게 올라가 있고 주택 전체적으로도 상승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단독주택만 약간 하락, 단독에 가고 싶어 하지 않죠. 연립 같은 경우 다세대도 지금 상승에 있다는 거죠. 이 다세대가 상승하면 갭 투자하기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다세대가 상승하면 갭 투자할 때 신규 물량은 분양 물량 반드시 사지 마시고요. 역세권 500m, 최대한 700m 이내 그거를 사는 걸 권합니다. 서울 쪽으로 사는 걸 권합니다. 나머지 거는 이제 전세값 지율이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전월세 거래량에 대한 거, 월세 비중에 대한 거. 월세 비중이 지금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로 가면 이제 앞으로 월세가, 전세가 월세로 바뀌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지금 심각하게 지금 많이 하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서울이나 일부 지역에서는 상당히 높게 지금 나타나는 거고요. 평균 이제 수익률로 나타나는, 이제 주택시장도 수익률로 나타나는 거죠. 특히 내년, 지금도 그렇지만 내년 6월 이후부터는 신고제가 됩니다. 당연히 전세 매매가 다 신고제가 되고, 지금은 전월세 해가지고 2천만 원 이하도 소득세,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는 그런 거.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부실신고로 이제 됐고, 그걸로 이제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전월세 시장 계속 넘어갑니다. 자, 전월세 시장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아파트 전세 가격,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의 수도권, 광역시, 기타로 했었는데 지금 상당히 우리가 30%,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70% 수준까지 올라가면 여유 30%면 그때부터는 갭 투자가 성행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80%, 90%, 그러니까 우리가 2015년에는 90%, 95%, 뭐 100%까지도 갔으니까요. 지금 지방 일부 지역에서는 뭐 100%가 훨씬 넘는 지역도 있으니까 일단 서울이나 이런 지역은 80%, 70% 선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갭 투자하기 좋은 지역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가 이제 이동과 여러 가지로 나타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전세가율이 또 올라가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월세 지수에 대한 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전세가 대비율을 볼 때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월세 전환율이 점점 좀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택 평균 월세 보증금, 이거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월세 보증금 하는 걸 보면 여기 잠깐 볼까요? 평균 보증금은 5,915만 원 정도죠. 5,915만 원 정도 이렇게 돼요. 평균은 아파트는 6,640만 원 정도 되고, 연립은 3억, 그 다음에 보증금은 13만 원 정도, 13만 9천 원 정도 되는 거예요. 단독은 뭐 상당히 낮죠. 단독은 좀 높은 쪽으로 속하는데, 가격대를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수도권 지역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구나. 보증금입니다. 월세 보증금입니다. 지금 월세. 전세가 아니고요. 월세 보증금에 대한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월세는, 주택의 평균 월세는 82만 3천 원 정도, 그 다음에 아파트는 90만 원 정도, 연립은 45만 원 정도, 약 5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와요. 단독은 뭐 11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뭐 전체를 쓰는 거니까요. 5대 간격 평균은 경우는 주택은 뭐 이렇게 나와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준을 가지고 이게 점점 어올라가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전월세 전환율이 점점 가속화되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토지시장으로 넘어갈게요. 토지시장은 전년 대비해서 뭐 그렇게 뭐 크게 뭐 변동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크게 변화되는 거나 이런 건 없지만 뭐
토시장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제 제주, 부산 뭐 이런 거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부산, 광주, 세종, 제주 그런데 지금 제일 먼저 올라가 있는 게 세종이죠. 세종이 가격이 제일 많이 올라가 있고 그 다음이 광주나 뭐 이런 데들은 일반 평타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전국적으로는 토지시장 거래가 토지시장 변동률이 집가 변동률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라는 거죠. 제주하고 보시면 제주가 지금 상당히 낮게 지금 평가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유는 지금 다주택자 규제 때문에 제주가 지금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제주에 원래 이제 세컨하우스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주 시장이 지금 미분양이나 이런 게 막 넘쳐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그런 거거든요. 세컨하우스를 가져도 어쨌든 뭐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래량이나 이런 건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토지는 나중에 토지거에 대한 거는 별도로 한번 다른 시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가격 지수, 지금까지는 부동산 가격에 대한 동향, 과거 거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하면서 레시라고 해서 이제 부동산 전망 지수가 나옵니다. 전망 지수. 여기 보시면 전체 응답자 수 를 보시면 전체 응답수 상승 곱하기 1 플러스 소득 상승 곱하기 0.5 그 다음에 소득 하락 곱하기 0.5 해서 대폭 하락 곱하기 0.1 이렇게 해서 100분율을 한 거예요. 그거를 지분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분율 자체가 지금 보시면 전월 대비해서 전망지수 우리가 얘기하면 전망지수 얘기했죠.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전망지수를 보면 0에서 94까지는 하락을 얘기하는 거고요. 0에서 94 이 정도 있을 때는 하락을 얘기하는 거고 하락지수를 여기 보시면 하락지수가 얘기하고 94부터 시작을 해서 114까지는 우리가 보합을 얘기합니다. 보합을 얘기하고 115부터 이상은 상승을 얘기합니다. 상승. 그런 지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주택 매매 가격 전분 지수는 97.6으로 전월 대비 9.2%, 법인 매도 물량 증가 등으로 주택 가격 상승 전망은 대폭 감소되었다는 거죠. 대폭 감소됐다. 앞으로도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법인 물량들이 지금 이제 수익이 안 돼요. 수익이. 우선 보유세를 내야 되고 이렇게까지 강하게 할 거라는 생각은 전혀 예상을 못했던 건데 법인을 이렇게 때려잡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완 대책이 나오겠죠. 나오겠는데 나올 때까지 상당히 힘들지 않겠나. 이낙연 지금 대표가 민주당 대표가 어쨌든 이제 보완 대책을 내놓으니까 그때 상태에서 봐야 되는데 이거는 그래도 그 보완 대책에서 빠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세나 월세 아니면 일가구 주택에 대해서 보완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세 가격 지수는 보시면 전세 지수 상당히 상승 우려가 되는 거고 상승되는 거고 우세 하나 개발 호재 등이 지역 우세나 전반적으로 전망치는 둔화되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하는 게 아니고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3개월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3개월치.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9월까지 해서 이 3개월치인데 지금 8월인데 9월치를 예상했잖아요. 문제는 이 예상치 자체가 나중에 가면 또 변동률이 하락으로 돌아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율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올라갔다 하락으로 돌아섰죠. 지금 우리가 레시의 중요한 거는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 상승으로 갔다가 다시 하락으로 꺾었잖아요. 그럼 뭐냐면 지금 올 연말 내년 초 정도 되면 하락 국면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는 얘기예요. 이 이유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보합이나 하락으로 많이 돌아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강남이 그렇다고 무지하게 떨어진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시간이 점점 오는 거죠. 결정을 해야 될 시간이 옵니다. 자, 거래 전망에 대한 거 똑같이 읽어보시면 거래 전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까 거래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거가 뭐라 그래서 혼돈의 시장,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거래량이 많은 시기가 있고 거래량이 많은 거래가 있고 거래량이 없는 시기가 있어요. 거래량이 없는데 두 가지죠. 거래량이 없다는 얘기는 두 가지로 나요. 매도 우위 시장이냐 매수 우위 시장이냐 그거를 가지고 나타나는데 주택 매매 거래량의 지수를 보면
대폭 감소한다 이거죠. 지금 실거주 등의 규제 강화로 감소한다. 그 얘기는 앞으로도 주택 거래가 쉽게 일어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실거래가들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실거주자들이 어느 정도 사고 나면 그 사람들도 심리에 금방 흔들리거든요. 살려는 사람은 금방 흔들려요. 지금은 공포지수라 그래가지고 남들 내가 안 사면 지금 안 될 것 같은 느낌이니까 가서 막 불안하니까 사는데 문제는 하락으로 돌아섰다라는 것만 가지고 보면 여기 보시면 이 지수는 지금 다 하락이에요. 지금 아까 그 지수 제가 얘기했잖아요. 95 이하로 지금 다 하락됐죠. 이거는 그러면 지금 어떻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지금 하강 국면에 지금 들어섰다라는 얘기도 돼요. 지금 똑같이 이때 언제 3월에 하강 국면으로 들어섰죠. 지금 똑같습니다. 거래량이 들어가면서 이 거래량이 늘어가면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자 지금 둘 다가 지금 이 좌표로 보면 지금 여기서 오늘 이 시간 가장 중요한 거는 강남거 우리가 처음에 했을 때 강남거가 보합비나 하락으로 지금 돌아섰고 매매가가 그 다음에 미래지수를 봤더니 전세가나 이런 것들은 상승을 하지만 거래 매매가 지수는 지금 전망 지수는 하락으로 돌아섰고 그 다음에 거래량도 지금 보시면 하락으로 돌아섰다. 주택 전세가도 지금 전세도 소폭 감소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활발했으나 국내주택 활발한 감소 전망 감소로 전망 그러니까 다 감소되는 거죠. 다. 자, 이 감소라는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매도 우위 시장이나 매수 우위 시장인데 매도 우위 시장에서 매수 우위 시장으로 순식간에 바뀌어요. 순식간에 바뀔 때는 거래량이 없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은 LH 거를 가지고서 얘기를 했어요. LH 거 갖고 얘기를 했고 여러분들이 LH 거 갖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 확실하게 이제 좀 더 다음에 가서는 좀 더 이제 해석을 좀 해주고 얘기할 겁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끌면 안 될 것 같아서요. 하고 세 가지는 확실하게 이제 하락 국면이 예상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래량이 줄고 매매가도 하락을 하고 그럼 이제 올 연말 내년 초가 이제 정점을 어떻게 흘러갈 거냐 관점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여기까지 하고 질의응답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